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한 젊은 사업가가 단 하루 만에 자신이 세운 회사를 잃게 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파트 경비원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준이라는 32세 청년입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리버사이드 팰리스에 입주한 지 석 달째였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좋아했어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명품 정장을 즐겨 입었죠.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하는 상대가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경비원인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항상 단정한 경비복을 입고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눈에는 그저 늙고 무능한 경비원으로만 보였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진실은 조금 후에 밝혀집니다. 민준이가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던 날을 기억해 보세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하신 분이시군요. 경비원 박철수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민준이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죠. 그때부터 민준이는 박 할아버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부탁을 해도 명령조로 말했어요. 택배 왔으면 바로 올려보내요. 기다리기 싫거든요. 주차장 청소할 때 제 차 옆에 물 튀기지 마세요. 박 할아버지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민준이는 그것조차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박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어요. 저 경비원, 정말 답답해요. 좀 더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특히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박 할아버지에 대해 묘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박 경비원님, 뭔가 다른 분 같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맞아요. 가끔 보면 경영서적 같은 걸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던데. 하지만 민준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콧방귀로 넘겼어요. 늙은이들이 책 좀 읽는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봐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고급 세단이 아파트 앞에 서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서 박 할아버지께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또 어느 날은 큰 꽃다발을 들고 온 사람이 박 할아버지께 전달하고 갔죠. 민준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이 무시해온 상대가 혹시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는데 다른 차가 자신의 자리에 잘못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민준이는 곧바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제 자리에 다른 차가 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더해져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제가 왜 기다려야 해요? 당장 처리하세요. 박 할아버지가 주차 현황을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잠시 확인해 보니 702호 댁에서 손님이 오셔서 임시로 주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드려서 702호?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장 빼라고 하세요. 제가 왜 남의 집 손님 때문에 불편해야 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예의상. 민준이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예의?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예의를 말해요?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나 알아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면 당신 1년 월급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이라고요. 아니면 당신이 책임져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박 할아버지를 늙은이, 무능한 사람, 밑바닥 인생 같은 말로 모욕했죠. 주변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소란을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민준이의 기세에 눌렸거든요. 마침내 박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702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하급자를 제대로 길들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을걸.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702호로 향했어요. 10분 후 차 주인이 나와서 사과하며 차를 옮겼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박 할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던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관리하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거들먹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뒤돌아보니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지만 취한 민준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잠들었어요. 내일은 큰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 투자자는 최근 자신의 회사 지분 30%를 매입한 대주주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만날 투자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미팅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경비실을 흘끗 봤는데 박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죠. 역시 그런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리는군. 민준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만날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 투자자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회사에 도착한 민준이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미팅 준비 완벽하게 했죠? 투자자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요. 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미팅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미팅이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어젯밤 자신이 모욕했던 그 경비원, 박철수 할아버지였거든요.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분명히 어젯밤 자신이 욕했던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비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자세와 표정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대표님. 박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끌어온 리더의 목소리였죠. 저기 혹시... 민준이가 말을 더듬거리자 박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놀라셨나 보군요. 제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산건설 창립자이자 현재 TK투자그룹 회장인 박철수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태산건설? 자신이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 팰리스를 지은 바로 그 건설사였어요. 그리고 TK투자그룹은 최근 자신의 회사 지분 30%를 매입한 바로 그 투자회사였고요. 그럼 혹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이?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그건 말씀이시군요. 박 회장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그 회사 대표의 인성을 먼저 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민준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시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김 대표님은 제게 실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 어젯밤 말이에요. 민준이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어젯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경비원 주제에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나 알아요. 밑바닥 인생. 이런 말들을 자신의 투자자에게, 아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서 깊숙이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사과는 접어두시고 먼저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죠. 촌놈, 무식한 놈, 가난한 놈이라는 말들을 매일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장 사무실 청소하는 할머니, 막걸리 파는 아주머니, 야간 경비를 서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분들 덕분에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이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격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준이는 그제야 박 회장이 왜 경비원으로 위장했는지 이해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김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박 회장의 질문에 민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여러분 회사가 만든 앱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슬로건이 있더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앱을 만든 사람이 정작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슬로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준이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이 이제 직원 50명의 회사로 성장했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의 교만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김 대표님, 박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은 투자 철회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분 매각 통보서입니다. 민준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박 회장이 투자를 철회하고 지분까지 팔아버린다면 회사는 당장 자금난에 빠질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무릎을 꿇을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 대표님,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엔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어젯밤 김 대표님이 저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경비원 주제에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나 알아요. 밑바닥 인생. 박 회장이 하나하나 되짚어주자 민준이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김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평가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민준이는 그때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성공했다고 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과 지위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자신 말이에요. 하지만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은 듯한 심정이었어요. 박 회장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거든요. 정말, 정말 기회를 주실 건가요? 기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저에게는 지금 30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죠. 그런데 가끔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 아이도 성공하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저 역시 우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시했던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민준이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 회장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김 대표님, 저는 여러분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저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 회장님께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대표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김 대표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회사 직원들과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원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민준이는 그 조건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거기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민준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만나 뵙죠. 그때 김 대표님이 정말 변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리겠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경비원 아저씨와는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죠. 매주 토요일 복지관 봉사활동도 빼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민준이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회사도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어요. 매출도 전년 대비 150% 증가했죠. 6개월 후 약속된 날이 왔어요. 민준이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그동안 어떠셨나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이의 변화를 지켜봤거든요.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박 회장이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약속드린 대로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2배로 늘리겠습니다. 민준이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볼 때는 명함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지위가 아니라 인격을 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지금 민준이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예전의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매년 박 회장의 생신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사람을 볼 땐 명함 말고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박철수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